네, 11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증가는 22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컨센이 20만 명이었으니까 이를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집계가 됐고 샤메 법칙이 2개월 연속 해제가 되는 것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11월 고용 데이터는 10월달 허리케인 영향으로 나타난 서베이 회수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직전달 데이터도 상향 조정이 나타났고요. 이례적인 상향 조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오른쪽 표 보시게 되면 2024년도의 고용 데이터의 조정 부분인데 첫 번째 발표와 마지막 세 번째 발표의 간극 차이가 대부분 다 마이너스죠. 늘 하향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상향 조정이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3월 달에 한 건 그리고 이번 달이 나타날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고 그마저도 소폭의 상향 조정에 그쳤죠. 사실상 이번 9월 달 최초 발표와 비교를 해보면 고작 1000건 정도 상향 수정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이고요. 대부분은 하향 조정되는 흐름 가운데 이번 이례적으로 상향 조정이 나타났다. 더불어서 이번 달 실업률이 4.2로 집계가 됐는데 이렇게만 보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 상승했는지를 잘 와닿지가 않는데 소수점까지 확대해서 보셔야 돼요. 직전 달이 4.145였고 이번 달이 4.246입니다. 표로 보시면 이 위치거든요. 따라서 지난달 4.1에서 4.2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체감이지만 사실상 직전 고점 부분까지 상승한 그런 위치다. 불과 0.7bp 차이가 날 정도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선 실업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 고용보고서 섹터별로 좀 나눠서 보게 되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 증가가 19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도 상향 수정이 됐고 여기서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교육 헬스케어 증가도 7만 9천 집계가 됐고요. 정부 일자리 증가세도 3만 3천 건 직전 달에서 더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고소득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전문 비즈니스 사업 서비스는 직전 달에 비해서 증가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번 달은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 회복되는 모습으로 집계가 된 부분이 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흐름은 결국 이런 임시직의 일자리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날씨 등의 영향을 제거하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번 달에 17만 3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도 10만 4천에서 12만 3천 건으로 상향 수정이 됐고 이번 달도 17만 3천 건으로 나왔다. 1분기 평균이 26만 7천이었고 2분기 평균도 14만 7천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등락을 보이면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잠재 고용 수준이 17만 5천에서 23만 명 수준입니다. 더불어서 이민자가 줄어든 감소된 영향을 반영을 하게 되면 11에서 15만 명 정도의 고용 증가가 나오면 안정적인 실업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재무부의 경제성명서에서 17만 5천에서 23만 개 정도 보고 있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민자 급증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고 결국 비농업 고용 증가분을 따져보면 11에서 15만 정도면 안정적인 실업 상태가 유지된다. 그 정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번 달 3개월 이동평균으로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 17만 3천 건이라든지 특히 이번 달이죠.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19만 4천이 늘어난 부분 더불어서 헤드라인 일자리가 22만 7천 건이 늘어난 이 기업 대상의 조사 결과라는 게 결국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11월 비농업 고용 기업 대상의 흐름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를 벗어나는 증가율의 변화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YY 1.44% 기록이 됐고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증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이런 증가분의 변화는 큰 의미가 있을 정도의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 끝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뚜렷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진 증가율의 둔화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1.44% 일자리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갖고 아직 고용시장이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 제가 유념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죠. MOM 보시게 되면 0.14% 증가입니다. 어느 정도 0% 부근에 근접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YY 변화보다 더 둔화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장단기 흐름상 고용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번 11월 달 민간 고용 집계에 대한 빠른 회복이 지난 10월 달 파워카 허리케인 영향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결과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직전 달 대비 증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상 큰 의미를 가질 만한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특별히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경기 침체 직전에 이 기업 대상의 비농업 고용 일자리의 증가분은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화살표 보시게 되면 이때가 00년 IT 버블 때예요. 꺾이지도 않았던 시점에 증시 붕괴가 나타났던 위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미비한 둔화 정도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회색 음영은 기술적인 경기 침체 엠버에서 진단했던 그 기간이고, 증시의 폭락이라든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리세션에 대한 결과는 이 시기가 이 음영과 다를 수 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는 00년 IT 버블이 되겠죠. 공식적인 리세션 기간은 한참 뒤에 기간으로 정해졌지만 증시의 폭락은 이 화살표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비농업 고용 일자리의 증가율은 지금 정도의 둔화 수준이면 리세션 우려의 조건은 충분히 충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보고서에서 중요한 가구 대상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35만 5천 건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어요. 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낮아졌죠. 그럼에도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고용률의 감소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결국 고용률이 감소하는 흐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장기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실제 고용에 대한 기회가 부족하다. 노동시장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구직 포기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고용 상태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가구 대상 조사의 전체 추이 흐름 보시게 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증가 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이 최근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늘 꾸준히 증가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정체 횡보되는 흐름이 나타났죠. 이런 모습 이후에 리세션으로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증가 후에 특정 시점을 이후로 정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과거에도 늘 반복됐던 그런 패턴이라는 것이죠. 계속 증가하다 일정 기간 정체 횡보 후에 뚜렷한 감소세로 이어졌다. 가구 대상 조사의 증감률 흐름 보시게 되면 YY 마이너스 0.44% 감소로 나왔습니다. 뚜렷하게 감소되고 있는 흐름이 나왔죠. 기업 대상 조사는 아까 1.44% 둔화에 그쳤지만 가구 대상 조사의 증감률 변화는 조금 뚜렷하게 이런 괴리가 나타났다. 특히 지금 이 정도의 간극은 과거 흐름과 유독 다른 모습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MOM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0.22% 감소입니다. 지난달과 특별히 변함없는 그런 수준에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제거해서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더라도 11월 달 마이너스 0.06%입니다. 직전달 플러스 0.05에서 더 감소되는 흐름이고 뚜렷하게 추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샤메 법칙으로 보게 되면 11월 달 0.43%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샤메 법칙이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부합이 되었고요. 현재는 2개월 연속 해제 상태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업 기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실업 기간 전체 평균 흐름이 11월 달 23.7주로 집계가 됐고, 최근 가파른 증가 추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점에서 정체 횡보하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이거죠. 이런 얘기는 장기 실업자의 증가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팬데믹을 제외해놓고 보면 2017년 9월 이후 최고치에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업 기간을 중앙값으로 보더라도 10.5주가 나왔어요. 최근 의미 있는 증가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채용도 함께
제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노동 데이터가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고가 적고, 이 해고가 적다라는 것은 매번 경기 침체 징후에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해고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의 결과입니다. 선후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되고, 해고가 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은 해고가 적고 채용도 제한적인 상태다. 채용은 해고에 비해 먼저 선행에서 민감하게 감소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업률의 상승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증가되는 폭이 적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서히 달아오르는 끓는 물에 담긴 상황이다. 해고가 적기 때문에, 다만 이런 상황에서 고용도 적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비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상황은 결국 장기 실업 상태가 더 길어진다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기간이 평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률이 상승하더라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 자체가 해고가 증가하지 않고 실업률이 상승했다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참여 법칙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맥락과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이 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결국 지금의 노동시장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해고는 증가되지 않았지만 새로 고용되는 사람도 상당히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노동시장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적인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비경제활동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르면 증가 추세가 가속화가 되었고 11월 YY 1.44% 증가, 직전 달에 비해 더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낮게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의 실업률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죠. 비경제활동 인구는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인구 활동이에요. 다만 비경제활동 인구에서도 잠재구직자라든지 잠재취업 가능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노동시장의 흐름을 좀 더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따라서 해고가 낮거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라는 거 하나를 갖고 고용시장을 안일하게 평가해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과거 패턴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지금의 특징이 채용이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졸트 보고서를 며칠 전에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10월 달에 고용률을 보시면 3.3이에요. 지금 3.3이라는 고용률의 의미가 한마디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죠. 최근에 고용률이 3.3이었을 때의 실업률을 살펴봤더니 08년 9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 실업률이 6.1이었습니다. 이후에 2010년도가 있었는데 이때는 실업률이 8%였어요. 물론 이때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결국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었던, 가장 최근에 고용률이 3.3이었던 당시를 비교를 해보면 실업률이 6.1%를 상회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지금은 고용률이 3.3이면서 실업률이 4.1,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급격하게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용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고 고용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역의 상관관계, 지금 고용률은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3.3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평가하는 패턴대로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상당히 유념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고요. 지금의 모습은 마치 연착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거나 고용이 갑작스럽게 해고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의 모습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방향성 자체가 점점 더 불균형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취약고리가 과도하게 둔화되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서 리세션으로 빠졌던 게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다 연착륙의 모습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현재의 상황도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만 고용시장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압박과 소비 둔화, 고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불어서 적극적인 신용 창조로 경기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지출로 신용 창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재정 지출은 하단을 방어하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신용 창조로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되면 이번 경기 판단은 상당히 미스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충격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급격한 경기 침체 리스크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4% 초반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40년대 이후 경기 침체 절반이 현재 수준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경기 침체 주기와 관련된 실업률 레벨이 낮아졌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구 대상 조사 중에 실업 사유, 해고의 비중의 변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차트인데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계속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YY 변화율이 반전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유지하다가 플러스로 반전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된 이후에 경기 침체 구간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고, 지금 상황도 반전이 된 상황에서 플러스 상황에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달 플러스 11.4%로 기록이 됐고요. 특히나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한 시그널이 과거 패턴과 동일하게 반복됐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플러스권으로 반전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달보다 소폭 낮아져서 62.5로 기록이 됐고요. 결국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 실업률이 낮게 나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실업률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결국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36만 8천 건이 증가했다. 이런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늘었고 생산 가능 인구도 늘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는 정체가 되는 가운데 소폭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업률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경기 침체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이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를 매우 유념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라는 거, 다만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이런 구직 활동을 줄였다라는 뜻이에요. 노동시장에 참여할 의욕을 상실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독 이번 달은 실업률이 더 상승했다라는 뜻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착륙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재택근무 이후에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흐름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성 직장인들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20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록색 음영을 갖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2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추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의 실업률과는 상관관계가 딱히 없습니다. 인구 구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게 되면 저출산의 경향으로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준다라는 것은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성장이 약해지면 결국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는 더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큰 틀에서 매크로를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매크로를 접근하는 가장 기반에는 이 인구의 변화를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노동시장에 왜곡이 나타났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증한 이민자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부분은 최근 피크아웃돼서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방향성은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5세와 54세의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난달과 변함이 없는 83.5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레벨 자체가 02년 2월 이후 최고치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률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감소가 나타났어요. 11월 달 마이너스 0.37% 감소가 나타났고,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특히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한 바가 크다고 봐야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실업률은 이 비경제활동 인구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변화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잠재 취업자 흐름 보시게 되면 직전달에 비해 감소를 했지만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YY도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구직 단년자도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 돼서 구직을 포기한 변화죠. YY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이 음영 구간이죠. 대부분 음영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경기 침체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서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낮은 구간에서 정체를 횡보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이 구직 단년자가 30만 건 이하로 떨어진 사례가 94년 이후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다 이거죠. 저점까지 떨어지고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 가운데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런 패턴도 늘 어김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영구 실업자의 증가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된 이후에 어김없이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고 등락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11월 달 19%를 상회할 정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과거 경기 침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된 이후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뜯어보지 않으면 통계 지표에 나오게 되는 헤드라인 데이터만 보고 있으면 질적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고용 데이터가 워낙 후행이고 후행의 헤드라인 숫자에만 집중하게 되면 민감하게 그 고용 시장의 변화를 놓치게 된다. 이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 일자리를 원함, 하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를 집계되는 흐름도 마찬가지로 저점 이후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경제적 이유로 시간제 근무를 하는 노동자 추이 보시게 되면 지난달 비해 감소했지만 흐름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광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 직전달 대비 0.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7.8을 기록을 했고 7.8의 위치는 과거 경기 침체 진입을 앞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간당 인근 상승률은 전월비 0.4%, YY 4%로 나왔고 평균 근로 시간은 0.3%, 전년비로는 마이너스 0.3% 감소가 나왔습니다. 임금 상승률의 흐름 자체가 팬데믹 이전 평균이 3% 수준이었거든요. 지금은 4% 부근에서 잘 낮아지지 않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시간 자체가 MOM 0.3%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월비 대비 소득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조금 호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평균 주당 노동시간의 흐름 34.3시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모든 부분에서 감소가 나타났고 투잡 3잡만 27만 5천 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풀타임이 11만 1천 건 줄었고 파트타임도 26만 8천이 줄었습니다. 풀타임 흐름 보시게 되면 대부분 경기 침체에 전 나타나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1월 YY 1%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직전달 0.74 마이너스에서 더 감소되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전체 풀타임 고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구간을 더 확대하면서 유지하고 있고 아직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더불어서 투잡 3잡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가구 대상 조사보다 기업 대상, 우리가 BLS 고용 데이터의 헤드라인으로 집계되는 고용 수치가 더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직업을 가진 근로자를 이중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투잡 3잡이 이렇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헤드라인 수치의 증가 폭이 집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율이 수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타임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최근에는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섹터에 맞춰서 임시직 고용 추이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섹터별 변화에서 이 부분이죠. 임시직 고용 일자리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선행에서 민감하게 고용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계속 뚜렷하게 감소 추세가 나타났고 11월 달에도 여전히 5% 감소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호황일 때 불황일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11월 달 BLS 고용 데이터 살펴봤습니다. 22만 7천 건 증가가 나왔고 실업률이 4.1에서 4.2로 높아지긴 했으나
좀 소수점까지 확대를 해보면 사실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전 고점과 불과 0.7bp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실업률이 다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고용시장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고용시장의 특징이 해고는 낮지만 채용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률이 3.3%인 상황에서 가장 최근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 08년 9월달 실업률 6.1에 위치하는 그런 수준이다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지금 현재 고용률이 낮아져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실업률의 상승은 상당히 의미한 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